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그 부동산 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오늘도 사연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2020년 6월에 재건축 예정지에 작은 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내보냈는데 철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세무사님, 오늘은 재개발 관련 그 부동산 세제 사연인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합원 입주권, 즉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개념입니다. 네. 세법에서 그 헌집을 기존 주택이라고 부르고 새 집을 신축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준공일을 기준으로 신축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다음에 준공일, 요게 기준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나 신축 주택 입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냐 준공일이냐를 기준으로 신축주택, 조합원 입주권, 기존주택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경우를 원조합원이라고 하고 그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원조합 입주권, 그리고 승계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승계조합 입주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사연에서처럼 2020년 6월에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22년 5월에 관리 처분된 경우라면 지금 현재는 원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의 주신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합원 입주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 규정과 같은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종의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 상태로서 권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 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77%,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인 6에서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유 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현재 양도하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올해 22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이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세율인 6에서 45%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긴 하는데 보유 기간의 그 시작점은 언제 취득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 아까 주택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다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율을 보니까 이거 분양권이랑 동일하게 계산되는 게 맞는 거죠? 조금은 다릅니다. 분양권도 동일하게 1년 미만인 경우는 70%,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이지만 2년 이상인 경우에도 분양권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아, 그건 좀 다르네요.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이거 1세대 1주택 이거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주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게 맞지만 네네네. 이와 별도로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고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그 양도일 현재 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다른 분양권이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지금 사연과 같이 2020년 6월에 취득해서 2022년 5월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보유기간에 예외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취득을 하셔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뭐 결국 재산세나 종합부동세도 이게 과세 대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양권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하는 기간 중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주택이 철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걸로 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철거가 되면 지금 현재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게 이거 저희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의 철거 여부에 따라서 토지에만 부과되는지 아니면은 집과 토지 함께 부과되는지 이렇게 결정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 현재로 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고 사실 실제로 철거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주택으로서 효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전부 다 퇴거하고 네. 거의 철거와 동일하게 효용이 없다라고 하면 토지만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준공을 해서 이제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취득세를 부과를 되는 건가요? 만약 이분이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거 중과 대상에 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다주택 중과는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신축 주택을 원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래서 즉 분담금, 추가 분담금 또는 세대별 건축비에 대해서 2.96% 또는 3.16%의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구분은 85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조합원 입주권 뭐 2개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저희가 1+1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나요? 네, 요즘 1+1 조합원 입주권을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그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봅니다. 그냥 하나의 주택이 그냥 편하게 이 조합원 입주권이 된 걸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롭게 1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이라든지 기존에 1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들은 다 하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2개의 조합원 입주권, 그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되면 2개의 주택이 되므로 그런 규정들은 전부 다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준공이 되고 전매 제한이 풀리면 그 중에 하나를 증여하는 방식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주택자가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매도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1+1을 안 받고 이게 너무 세금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나는 주택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지금같이 1+1을 받을 정도로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금액이 높았던 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현금을 받는 것은 기존 주택의 일부분만큼을 파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현금 받는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현금 청산 받은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이제 이지민 세무사님과 함께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